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오늘은 로스팅 2강 나갈 차례죠. 한번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용어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전에 로스터기의 기본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기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의 구성 요소, 로스터기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지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스터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그림이긴 한데 사진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유튜브로만 확인해서 공부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실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경험이 있으시거나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점을 조금 보완하는 느낌으로 해야지 이걸로 해가지고 마스터할 수가 없죠. 실기가 안 되면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가 실기가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지라는 그 단계에 맞게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초보자를 위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로스터기죠. 로스터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드럼이에요. 드럼. 빨간색이 좀 더 낫겠죠. 이제 이게 드럼인데 이제 콩을 넣게 되면 이 드럼으로 들어가겠죠. 이 드럼으로 들어가서 이제 벗기는데 실제 이제 볶고 나서 이제 배출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열로를 보면 여기 화력이잖아요. 이 버너에서 열을 드럼을 데펴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옆으로 보면 어? 공기의 흐름이 일로 가네라고 나오죠. 그 로스터기 드럼의 뒷부분이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구멍이 나 있어서 지금 바람을 계속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멍이 있는 곳으로 바람이 딸려 나갑니다. 예, 이게 대류죠. 요즘은 전자로 돼가지고 이제 조절하잖아요. 우리가 세기를 조절을 하기도 하는데 뭐 세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는 댐퍼를 둬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댐퍼를 둬서 구멍을 다 막을 건지 조금 열어둘 건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전자 댐퍼 이 모터를 조절을 해가지고 세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어찌됐든 당겨주는 거예요, 공기를. 여기가 당겨진 만큼 열려 나가잖아요. 그쵸? 나가서 이 뜨거운 공기가 사이클론에다가 찌꺼기를 어느 정도 버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애프터버너로 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사이클론을 거치고 나서 애프터버너를 통해서 완전히 태워버린 다음에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배출이 되면 식혀야 돼야 되잖아요. 아, 여기 식히는 거는 또 요 구멍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일로 올라가면 바로 바깥으로 나가죠. 아, 애프터버너를 통해서 뜨거워진 공기와 식히는 공기. 쿨에어가 차가운 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히는 공기를 뜻하는 거예요. 뜻하는 게. 그러니까 드럼을 통해서 데워진 공기, 그 다음에 그 나와서 쿨링을 해주는 공기 이런 뜻인 거지 차가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공기를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두에서 콩을 넣어서 볶은다. 그 다음에 배출을 해서 식혀준다가 끝이고요. 흐름을 보면 이 열기가 드럼을 데워주기도 하고 이 공기는 나가게 되죠. 쭉 나가서 체프를 버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애프터버너를 통해서 완전히 연소를 시켜서 찌꺼기가 남지 않고 냄새도 최대한 남지 않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쿨러에서 나오는 공기는 바깥으로 연결을 해준다. 이게 관이 두 개여가지고 관이 하나는 뜨거운 것만 그 다음에 이 조금 더 넓은 관에는 쿨러로 간다는 의미로 이게 세팅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통 하나로 그냥 보여만 주는 거죠. 일로도 나가고 중간에 껴있는 거를 이게 조금 확실히 여기 뜨거운 공기고 이게 섞여서 나가는 거야 이런 의미로도 해주는 두 가지예요. 연통이 두 이중이어 가지고 뜨거운 거 나가고 바깥에가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두 개가 섞여서 나간다는 거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걸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왜냐면은 이 쿨러에도 냄새가 있잖아요. 이 애프터버너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니까 얘가 여기 섞이면서도 어느 정도는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긴 하죠.
항시 얘기했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애프터버너에 최대 효율로 나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공기가 이 나가는 흐름에 100% 관여하지 않고 땡길 수 있는 힘이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얘가 옴으로써 방해가 된다. 여기 나가는 게 좀 밀린다. 그렇게 되면은 애프터버너나 끌려오는 그런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로스팅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로스팅을 맞추면 하면은 좋기는 한데 어찌됐든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통을 세팅을 해야지 좋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로스터기를 직접 보시고 한번 볶아 보시면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전혀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용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용어. 오늘 이제 세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1차 크랙과 2차 크랙. 이거 뭐라 그랬어요? 크랙이라는 말 자체가 파핑 탁탁탁탁탁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두 번 난다는 거예요. 1차, 2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난다. 그건 이제 들어보시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생두에 있는 생두 수분율이라는 이게 뭐야? 이 생두가 있으면 이 수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9에서 12, 10에서 13. 그러면 뭐 9에서 13까지도 허용하는 요 퍼센테이지까지 우리가 그 생두를 말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수분율이 16이다. 문제가 있죠. 뭐 수분율이 7이다. 문제가 있죠. 너무 적죠. 너무 많죠. 로스팅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너무 많거나 적게 되면은 로스팅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많게 되면 수분이 많으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곰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적으로 보관하기 쉬운 정도, 로스팅에도 가장 적합한 정도를 한 게 요 범위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13% 했을 때고 12% 했을 때고 로스팅이 13% 했을 때 9% 로스팅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똑같은 콩을 가지고 그 산지에 가가지고 얘는 똑같은 건데 9%까지 해주시고 얘는 13%일 때 빼서 한번 두 개 줘보세요. 비교해 보게. 이렇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아니 수분율 내가 재봤어. 9%짜리하고 내가 재보니까 제 12%짜리하고 좀 달라. 같은 콩이야? 아니 다른 콩인데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밀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분율이 이러면 이렇게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즈음이라는 게 있어요. 수분율이 좀 많은 것들은 보통 이렇게 볶이다라는 거를 이제 뭐 경험상 좀 확인할 수는 있는 게 있으시니까 그냥 그걸로 해놓으면 데이터 하는데 좀 좋기는 하죠. 근데 로스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보통 신경 안 써요. 수분율 안 재도 돼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이거에 따라서 중요하다. 중요하긴 한데 볶아보면 돼요. 그냥 잎합까지 볶아가지고 세팅을 해서 다 볶았는데 맛이 이러네. 열을 많이 먹네. 열을 덜 먹네. 이게 조금 충분히 애매한 맛이 나네. 이게 이상한 맛이 나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냥 로스팅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되게 특이한 콩이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 세팅해 놨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면 이게 문제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걸려요. 오래된 콩이어서 수분이 없다거나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콩이었다거나 생두 자체가 이상해가지고 잘 안 팔리는 콩이라든지 아무튼 걸려요. 이 범위 안에 안 걸려요. 범위 안에.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거는 잘 입장에서는 그냥 볶아보면 되는데 이래서 굳이 이거를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기의 온도 탐지기 뭐 필요 없고요. 그냥 온도계예요. 그러니까 공기 온도를 재는 거죠. 공기 온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일상 온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드럼 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까 전에 드럼 안으로 지나가는 공기 있죠. 그 대류열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열을 재는 거예요. 에어플로우, 침리, 침리라고 했죠.
해석이 안 나오니까 그 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도 참 그냥 드럼 온도 재는 거다. 드럼 온도계, 얘는 대류 온도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프 찌꺼기에 찌꺼기. 아까 전에 이제 로스팅 하고 나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사이클론이에요. 보통 사이클론이라는 걸 통해서 밑에 체프 찌꺼기들을 걸러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체프통, 체프 콜렉터. 투입 온도, 우리가 몇 도에 처음에 투입을 하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투입량, 무게, 이건 뭐예요? 몇 그램, 몇 킬로를 볶을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최종 무게는 뭐예요? 내가 1000g을 1kg를 볶았는데 볶고 나니까 몇 프로 빠지잖아요. 수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뭐 800g 나온다. 그럼 몇 프로 없어진 거예요? 아, 20% 손실이 됐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요 최종 무게. 이거는 좀 중요하죠. 왜? 투입량에서 최종 무게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대충 로스팅을 대충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수분율보다 더 중요해요. 수분율 이거는 재봐야 의미가 없어요. 콩에 만약에 뭐 수분율은 많은데 콩이 적어, 그럼 아무 이상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실제 로스팅 할 때. 쿨링 단계, 냉각 시간. 냉각 단계는 아까 전에 로스팅 하고 나면은 뱉어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쿨링을 시키는데 냉각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빠르게 냉각될수록 좋은 거죠. 늦게 냉각될수록 나쁜 거고. 뭐 4분 이내라 그러는데 4분 이내라는 게 완전히 미지근한 게 거의 없어질 즈음이니까 생각보다 빨리 시켜야 돼요. 소량은 웬만하면 다 돼요. 대량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5kg 이상부터 뭐 15kg 그러니까 5kg 이상부터 이게 조금 안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5kg도 되게 적은 용이죠. 웬만하면 돼요. 30kg 이상부터는 이게 모터나 이런 거나 구조에 따라서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센 걸로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4분 이내에 완전히 식혀질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냉각 트레이, 아까 전에 이게 로스팅 하면은 담겨지는 곳. 쓴맛이 강하고 산도는 신맛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쓴맛이 강하고 신맛이 낮은 다크 로스팅. 그러니까 강볶음을 하면 우리가 학문적인 로스팅은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더 맛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이 볶으면 쓴맛이 나고 신맛이 없어진다. 적게 볶으면 반대가 된다. 신맛이 많이 나고 쓴맛이.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로스팅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큰 굵지만 배우는 거고 생각보다 되게 범위도 넓고 우리가 뭐 이걸 통해서 막 로스팅 잘하게 된다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드럼은 아까 전에 콩이 들어가서 볶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문적인 용어를 제가 그냥 설명적으로만 얘기를 해주는데 요 단어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셔야 돼요. 꼭 유동층이라는 거는 공기 흐름인데 공기 흐름 중에서도요 유동층 로스터기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보통 열풍식 로스터기가 바람의 길을 만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열풍식 로스팅이 이렇게 꿀렁꿀렁 해서 로스팅 되는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회오리 쳐서 도는 게 있죠. 예, 회오리 쳐서 도는데 이렇게 쫙 길을 만들어서 이게 그냥 공기는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생두를 보면은 생두가 그냥 꿀렁꿀렁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물처럼 이렇게 길을 막 따라가잖아요. 이 층을 만들어는 고체화시키는 이런 층을 만드는 게 유동층이라 그래요. 대류열이라는 게 있고 전두열이라는 게 있죠. 대류열을 보통 아까 전에 공기 데펴지는 공기 열재잖아요. 그걸 대류열이라고. 전두열은 드럼 온도, 생도 온도 그게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확인한다. 흡열과 발열 반응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흡열 중에서 발열이 일어난다. 그거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로스팅 중에서는 보통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흡열 반응이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흡열이에요. 로스팅 중에 대부분이 흡열이에요. 그러니까는 온도가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예, 온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두를 찍으면서 재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가 꾸준히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온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없죠. 계속 하죠. 계속 가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발열이고 어느 부분이 흡울이야.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프로 하면 어디 그러면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죠. 뭘 기준으로? 왜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열을 계속 그럼 이거는 흡열인가? 급속도로 어떻게 이게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계는 열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줬잖아요. 그쵸? 갑자기 열을 보통은 요 기울기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잘 갔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흡열이라 그래야 돼요? 발열이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기준? 그러면은 원두에서 발열이 일어난 거죠. 발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얘 온도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온도 계상으로 어디 부분이 발열이고 어디 부분이 흡열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예.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보통 뭐 1팝 때 발열이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1팝 때 발열이 일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살짝 삐끄덩하기는 해요. 살짝.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로스팅을 할 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서 그냥 그게 발열이 되는 거야. 1팝 때 얘가 열을 발산하잖아 라는 그 의미로 한다 그러면 얘가 급격하게 내가 특별하게 그 불을 주지 않았을 때 이 온도가 쭉 올라가던 게 떨어지기도 해요. ROR로 보면 이게 30초당 열 변화 1분당 열 변화 그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온도가 뭐 한 6, 7 됐던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좀 떨어져요. 5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걸 발열이라 그러면 발열이에요. 그 구간은 이 구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흡열이 되는 거죠. 급격하게. 온도 계상으로 얘가 확 열이 올라가는데 이걸 발열? 그렇게 하지 않고 흡수가 돼가지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흡열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구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1팝 전후에 발산된다 라는 차원의 화학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잴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거를 온도가 떨어지는 기준으로 하게 되면 1팝이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하면 여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온도계 구간으로. 그거 아니고 화학적인 거라서 딱 이 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해. 왜? 흡열과 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너무 어렵죠? 말을 계속하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 부분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참 싸우기 좋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흡열은 내가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차가워지게 돼야 돼요. 무조건. 반대로 발열을 하면 내가 발열을 하면 주변에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나는 온도가 떨어져야 되고. 그쵸? 그러면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온도 계상으로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확인이 되세요?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온도는 거의 계속 올라가거든요. 기울기가 좀 떨어졌죠. 내가 온도 불 조절을 안 했다라고 치면 정상적으로 줬다 그러면 조금 기울기가 좀 약해졌어. 이걸 만약에 내가 조금 흡열과 발열을 보면은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내가 보통 그 드럼 온도라고 치면
얘는 뭐예요? 온도가 어찌됐든 계속 올라갔으니까 흡열이죠. 흡열인데 원래 이렇게 올라갈 게 이렇게 또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발열이라 그럴 거예요? 발열? 그러니까 흡열이었는데 조금 떨어졌잖아. 그럼 얘가 좀 발열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발열이라 그럴 수 있죠. 내가 발열을 했으면 주변에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100%. 그럼 어떤 온도가 있을까요? 이게 좀 너무 어렵죠. 예. 대류열이랑 또 연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럼과 대류열을 재잖아요. 비슷하게 재잖아요, 비슷하게. 드럼이 있으면 드럼에 바로 꽂히고 나가는 곳에 바로 꽂혀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드럼 온도는 거의 올라가는 게 일정하고 이 대류열은 지나가면서 하니까 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왜냐면 여기에 열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기 때문에 흡수를 하면서 어찌든 이 두 가지로 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봐야지 더 맞지 않을까. 얘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다. 내가 요 기준으로 보면 이게 발열이고 얘 기준으로 보면 얘가 흡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통은 뭐 1팝까지야. 그 기준을 그렇게 둬서. 내가 만약에 2팝까지를 기준으로 충분히 볶으면 2팝까지가 흡열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은 좀 다른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하기가 너무 쉽고요. 태클 걸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얘가는 흡열, 발열 뭐 이걸로만 보면 그냥 우리가 뭐 주변의 흡수 뭐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흡열, 중간에 조금 약간 삐걱 잘 올라가지 않다 그러면 발열이 일어났어라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정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 흡열 반응 구간이니까 이때는 열을 더 줘야 되고 덜 줘야 되고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이 맛이 변해요. 정말 로스팅이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로스팅이 너무 자유로워졌어. 이 구간이 변화했잖아.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자유로워졌어. 그럼 인정.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부분인 거지. 예, 그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이런 거다라고 보통 얘기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확실해요. 전기 그 다음에 열풍 가스 로스팅이 달라요. 얘는요 원리가 달라요. 로스팅하는 원리가 달라요. 요거면 이게 좀 해결이 됩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흡열과 발열 뭐 온도가 올라가네 낮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온도를 줄여야 되네 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스는요 전기나 열풍이랑 다르게 가스는요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열을 줄여 나가는 거고요. 얘는 일관성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스가 뭐 일관성 있게 주네 안 주네 그런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완벽하게 똑같이 주지 않고 얘는 줄여 나간다. 얘는 일관성 있게 준다. 그래서 로스팅 자체도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게 먼저 좋아요. 발열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로스팅을 이해하는 게 여기까지 흡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맞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요 기준으로 해서 요게 흡열이야. 나는 요 기준으로 여거 너랑 나랑 전혀 다른 곳이잖아. 다 맞는 얘기인 거야. 그거는 그냥 로스팅의 어떤 변화되는 그걸 좀 논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흡열이라는 얘기 하나로 그냥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전기 열풍식하고 가스로 로스팅하는 거 이게 똑같이 로스팅해서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는 게 훨씬 이걸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마 정의할 것 같습니다. 마이야로 150도 전후에서 나오는 노랗게 되는 170도 전후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의 향미가 생성되는 단맛이 막 본격화되는 그런 느낌. 건조 단계는 보통 150도 이하를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것도 또 한참 말 많았잖아요. 건조, 드라이 단계, 건조 단계다. 그러니까 수분 날리기다. 건조라는 게 수분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무슨 수분
수분 지키기다. 둘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잘하려면 수분을 적당히 날려야 돼. 아니야, 수분을 적당히 가져가. 그러니까 이거 싸울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 단어는 서로 공통돼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해? 저 사람 되게 못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어가 틀렸더라도 저 사람이 의도한 게 저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내가 배운 그 단어로 정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 단계는 요거를 의미한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좀 얘도 그냥 간단하게 해야지 막 깊게 들어가면 뭐 끝도 없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 온도는 배출 온도. 소화기는 물로 된 게 있고 이산화탄소로 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리 내 화재, 그러니까 연통 내 화재, 드럼 내 화재, 화재 한번 당하신 분들은 이제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불이 나 봤어야 아 내가 로스팅 좀 해봤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봤구나. 이렇게 좀 경험을 하시는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으셔서 뭐뭐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좀 느끼시거든요. 근데 화재 안 나보신 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로스팅 좀 해보신 분들한테 하면 꼭 이런 거 주의사항을 듣거든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 미디엄, 다크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그냥 먹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미디엄, 다크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 나눠졌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마지막인데 할 얘기가 많네요. 벌써 26분이에요. 그래도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퀀칭은 그냥 식히는 건데 드럼 내에다가 물을 분사하거나 배출이 되고 나서 물을 분사하면서 배출하거나 어찌됐든 우리가 로스팅이 끝날 때 급격하게 물을 분사해서 열을 식혀주는 거를 의미하는데 이거를 좋게 보지는 않아요. 향미 손실이 되게 많다 그래가지고 보통 펀칭이란 단어를 써서 하긴 하지만 거의 못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 감소 시점은 뭐냐면 열을 줄이는 시점. 우리가 보통 일팝 전후에 불을 줄인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스팅 정도, 로스팅 색상, 로스팅 정도, 로스팅 색상. 우리가 색상으로 또 이게 구분하잖아요. 에그트론 수치라고 하는 걸로. 에그트론 수치가 있다고 해서 딱 그 맛이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도 포인트는 됐어라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 포인트야. 포인트는 여기지만 되게 안 익었을 수도 있고 포인트는 여기지만 되게 많이 익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인트야라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로스팅 색상이 요러니까 좋은 맛이 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요 포인트 그거를 좀 기준되는 기준이다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조금 정의하자.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로스팅 부피 증가는 뭐냐면 커피가 볶을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로스팅 프로파일은 우리가 이렇게 찍는 게 이게 뭐예요? 시간당 온도를 찍은 거예요. 그 기록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스팅 커브는 이렇게 커브를 요 커브를 그리죠. 로스팅 사이클은 한 사이클, 로스팅 끝나는 지점까지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샘플 스푼 트라이얼은 뭐냐면은 샘플 스푼은 우리가 그 드럼에서 로스팅 할 때 이렇게 하나 조금씩 꺼내서 보잖아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반 로스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포알이라고 해서 완전 샘플 로스팅에는 구멍이 아예 나 있죠. 여기다가 스푼을 정말 넣었다 빼죠. 예. 실버 스킨 체프는 그냥 쓰레기, 찌꺼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셜티와 상품 로스팅은 다르다. 스페셜티와 상품 로스팅이 다르다라는 게 스페셜은 다르게 볶아야 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맛있으면 그게 다 스페셜이잖아요. 그러면은 상품은 맛없게 볶는다는 얘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스페셜티라 그러면 샘플 로스팅, 상품 로스팅, 일반 로스팅, 뭐 이팝까지 가거나 아니면 미드웨이 포인트거나 기타 등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로스팅, 샘플 로스팅 이런 걸로 이해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 뭐 스페셜 더 화려하게 볶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덜 익히란 얘기인 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스페셜티는 덜 익혀도 맛있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커피는 덜 익히면은 상품이 안 좋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 그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티는 샘플 로스팅, 커핑 로스팅. 상품 로스팅은 커핑으로 했었을 때 스페셜티에 비해서 캐릭터가 별로 없기도 하고 맛이 그렇게
확 튀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일반 로스팅 하는 게 맛있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로스팅 포인트가 맛있으면 얘도 이거보다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스페셜티는 되게 화려하게 먹는 커핑 스타일이 더 좋고, 스페셜티를 일반 로스팅을 하잖아요. 일반 그게 스페셜티 커피가 아닌 그 생두를 로스팅하는 것처럼 하면 스페셜티의 그런 감흥이 되게 적어져요. 커핑으로 할 때는 막 와 했던 게, 커핑으로 1위부터 10위까지가 입합까지 가게 되면 1위부터 10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커핑이었을 때 맛있는 거를 고르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뭐 스트링 장비는 우리가 로스팅 해가지고 배출될 때 돌아가잖아요. 이게 스트링 장비, 보반, 쿨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 지점은 1팝과 2팝의 중간 온도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것들은 계속 나온 얘기인데 없던 게 생긴 게 가장 이게 완벽한 터닝 포인트는 요 반등되는 포인트. 환기는 뭐 환기죠. 환기를 잘 시켜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우측 것도 보지만 왼쪽에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많이 봤어요. 결국 그냥 다 같은 거에서 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와이프분한테 카톡이 왔는데 거의 지금 끝났거든요. 마무리 멘트 해야 되는데 이걸 영상을 처음부터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카톡을 종료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스팅 했는데요.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얘기와 막 이제 막 보통 이제 커피 한다는 사람이 이제 싸워요. 좋은 의미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지식이 교류라서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네? 나 이 싸우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싸우는 게 제가 정말 열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막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겨보고 싶으냐면 이 사람이 저를 이기기 위해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 이론도 막 듣고 싶고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죽자 사자 싸우긴 하는데 저는 그 싸우고 나서 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구나,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류의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장이 많아야 되는데 앙금으로 남으면 안 되고요. 그게 절대 앙금으로 남으면 안 되고, 결국 판단은 소비자가 해주시죠. 소비자분이 먹으시는 분이 즐거워해야, 우리끼리는 합의해가지고 이게 최고야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외면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안 맞다를 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검증을 해보면 좋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반 소비자나 우리가 직접 먹어봤을 때도 그렇게 느끼는지를 해서, 그런 교류의 장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봤어요. 안중근이라는 바리스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하면 그거에 따라 또 얘기를 했을 건데 그냥 저 혼자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라서 말 못한 것들도 되게 많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용어적인 거는 여러분이 흡열 발효 그냥 찾으면 되고 마이야를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영어하고에 맞춰지는 그런 게 뭘 의미하는지 등등을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문제를 냈지? 여기서는 SC에서는 이걸 이런 의미로 얘기했구나, 이런 것들 찝어드리는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결국에는 학문이 없어요. 흡열 반응이 학문적이라고 하기에는 단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로스팅 했을 때 우리가 증명해 보일 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식화 시키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로스팅으로 맛의 변화를 줘야 된다. 이 커피가 그 커피야 라고 할 정도로 맛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로스팅을 했다고 칠 수 없어요. 브루잉처럼. 이 커피 단맛을 정말 내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맛이 정말 나게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밝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먹었을 때 다른 커피인데 정말 신기하네 라고 할 정도로 나와야 로스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커피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런 샘플 로스팅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브루잉처럼 맛의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정도 했었을 때 흡열이든 발열이든 마이야르든 카라멜이든 이런 거를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즐겁게. 우리 로스팅 하는 목적이 로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맛을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받는 거긴 한데 너무 과학적인 거에 하게 되면요. 샘플 로스팅을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증명해 보이는 시간 가지면 되게 즐거운 커피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나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로스팅의 기본 했고 그 다음 프로세스 정도 좀 나가게 했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